민주당 내 의견을 들어보면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한다. 그러나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. 즉 개헌을 꺼내는 순간 내란에서 개헌이라는 블랙홀로 프레임이 전환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려진 대선 밥상을 걷어차버리는 꼴이다.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. 총리님께서 개헌에 대한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. 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까요? 저는 현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조만간 개헌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. 우리 국민들이 OECD 국가 중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이런 헌법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. 우리는 유일하게 아마 이 계엄이 들어간 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이전 제3공국 헌법에 이게 남아 있었습니다.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전쟁 등 유사시가 됐을 때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미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?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 있는 나라,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 이걸 그냥 두고 어떻게 가요?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자기를 변명합니까? 계엄령은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한 거고 그리고 가서 내가 총을 안 쏘고 사람의 희생이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다. 그래서 경고함을 했다.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등등을 보면 적어도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번에 이렇게 고치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 안 하고 어떻게 대선을 치러요?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 헌법이 통과됐던 시기 국민소득 한 3,000불 조금 넘었을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때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, 불평등, 또 산업, 문화 이 구조 속에서 만든 사회적 합의로서의 개헌 헌법을 지금 그대로 왜 계속 가져가는 하는 겁니까? 민주당한테 유리하니까 이대로 가자? 국민들이 그 동의를 하겠습니까? 저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민주당 지도부 자체가 그런 소극적 생각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깜빵가 있을 때, 대통령 권력이 공백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. 이왕 개헌 말씀하셨으니까 개헌에 담겨야 될 방향, 내용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. 예, 여기저기서 아마 개헌 논의와 준비, 특히 뭐 조국 혁신당 같은 분들은 제7공화국을 준비하자.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논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우선 무엇보다도 권력에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. 대통령한테 저런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도 이번에 뭐 처음 알았고요. 특히 이제 저희 세대들이야 80년에 그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그걸 당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광주에 가서도 젊은이들 만났는데 이분들 스스로도 계엄이라는 걸 정확하게 부모들도 모르더래요. 자기들도 그런 거 처음 알았다는 거죠. 그만큼 이 희귀 동물처럼 돼 있던 계엄에 온 국민과 온 나라와 이 경제적 고통을 우리가 나눠지고 참고 있지 않습니까? 이걸 이제 고쳐야 된다는 거고요. 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다는 거 아시잖아요. 여러분 막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막 힘을 막 과시하고 있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큰 사고가 안 납니까? 저게 철저히 연방제 국가거든요. 국민의 삶의 90%를 결정짓는 것은 각 주 단위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고 또 저기는 의회가 입법권, 예산권, 감사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보기에는 막 무섭고 커 보이는 권력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 정치권 내에서 혹은 미국 국민들의 삶에 어떤 직접적 영향을 미칠 여지는 거의 적은 거죠. 그 권력 구조 부분들은 이번에 반드시 손을 봐야 될 거고요. 또 이번에 드러났습니다만은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대통령 임기가 문제가 돼서 뭐 4년 중임제인데 우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. 대통령 권한 확실히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4년을 2번 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. 왜 4년 중임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 안 진다. 과거에 저희들도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봤죠. 박 대통령이 삼선 개헌하고 삼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. 부끄럽지만 온 동네에 전부 고무신 밀가루가 막 날아다녔어요. 우린 저희들 눈에도 보였는데요.
지금은 그런 나라가 안 될 거다?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?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 경제와 국가의 미래는 생각 안 하고 어떤 포퓰리즘 정책을 막 쏟아낼지도 모르는 판에 지금 4년 중임제 이런 이야기는 성급하다. 오히려 그거보다도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적절히 분산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사고를 치지 않게 하느냐. 거기도. 두 번째는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았습니다만은 국회 권력과 국회도 왜냐하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잖아요. 대통령이라는 권력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. 이 두 개가 충돌하니까 거기에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이런 독선적인 캐릭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? 계속 싸움만 하잖아요. 타협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. 헌법에 일일이 그런 까지 다 규정을 못하니까 당신들끼리 정치의 영역에서 타협을 하라는데 그걸 못하잖아요. 국회 안 가. 왜 안 가나? 박수를 안 치는데 안 가. 이건 뭔 말이?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라는 게 아주 피동적 대상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시민으로서 주체입니다. 이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그런 권한, 책임을 지는 대신에 내가 국가라는 공동체에 요구할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계세요.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한 사회권입니다. 환경에 대한 권리, 노동에 대한 권리, 복지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들어가야죠. 저는 이런 우선 큰 줄기만 말씀을 드리고요. 나중에 또 이제 상세한 토론은 각 분야에서 지금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.